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라도 사야 되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냐, 뭐 여러 가지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팔 시점을 논의하실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갖고 가도 괜찮을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요. 현재 시장 분위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임순재 대표님 모셨고요. 그리고 우리 송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구간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정우 센터장의 AI 수석 이야기가 주말에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시장이 열렸을 때 크게 안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거래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렇게까지 움직입니다.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고 기회를 주는 장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AI 전반적으로 지금 정책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오늘은 이제 AI 테마가 붙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일단 정부의 이제 AI 투자 확대 기대감이 계속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도 AI 투자에 이제 10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에 AI 수석이 이제 생기면서 지금 네이버에 이제 하정우 수석이 이제 임명이 된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하정우 수석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AI를 이제 총괄을 했었다라는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정부가 기존의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전문가를 영입을 하면서 향후 AI 투자를 좀 더 계획적이고 또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정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소버린 AI, 그러니까 우리 국내의 자체적인 AI를 이제 확장하자라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향후에 네이버의 하이퍼 글로벌 X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JP모건의 이제 매수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기름을 좀 부은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AI에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페이나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시장에서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자리는 좀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오늘 자리도 충분히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가격으로 보면 전고점을 계속 지금 넘어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이 실리긴 있지만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그 앞에도 충분히 거래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30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만 원 라인대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이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은 지금부터 사람 따라 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술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기대감 모아서 매수 의견도 가능한데 사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공매도 수급이라는 이야기 또한 있고 그리고 지금 딱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뚫어줘야 할 자리까지 오늘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용기를 불러내야 할 구간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송 차장님은 어떤 관점이세요? 네, 먼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 주가가 고점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예. 올라온 상황에서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다른 신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좀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 네, 좀 희망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 첫 방송 하면서 이 카카오랑 이 네이버를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둘 중에는 약간 그래도 좀 네이버가 더 우호적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카오 대비해서도 실제적으로 이 기술력이 좀 앞서 있고 그리고 계열사 분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카카오보다는 향후 이제 네이버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가장 저도 궁금했던 자리가 이 AI 수석이 누가 될 것이냐. 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명운이 갈라진다고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주말이었죠. 주말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유튜브를 보면서 그래도 잘 뽑았구나. 네, 한번 계속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10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100조를 단순히 양이 아니라 이 질로 이제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기업에 좀 몰아주는 게 오히려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한 기업에 정말 될 만한 회사에 몰아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네이버가 좀 오늘 더 좀 수혜를 입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우리가 엔비디아나 아니면 GPT처럼 이렇게 파격적인 뭐 제품을 이렇게 출시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이미 꽤 지금 진전이 됐기 때문에 미국, 중국 다음으로 반드시 이제 3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분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선두주자가 이 네이버, 카카오 그 중에서도 네이버가 더 우위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여지네요. 기대감을 지금은 또 실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돌파력을 충분히 보이는지 뭐 횡보 후 갈지 내렸다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열려있다 쪽으로 두 분의 의견이 종합됩니다. 네이버 계속해서 저희도 오늘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삼성, SDS든 LG 쪽이든 CNS 쪽이든 네이버든 이렇게 큰 종목들이 두 자릿수 급등을 자주 보이는 시장이네요.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건지 좀 사이즈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그럼 이 큰 종목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중동 불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현재 구간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좀 보신다면 59,500원, 4,500원 호가 지나갑니다. 장중 고점 지나간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네요. 6만 원 다시 추격하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글쎄요, 지금 바라보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시장이 간다면 삼성전자가 가져야지와 같은 그냥 역할론인지 아니면 정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업황의 기술적에 더 초점을 맞춰서 시너지 같이 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역할론에 저희는 무게 실어도 됩니까? 일단 뭐 역할론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까지 같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전략 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전략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근데 하반기 이후에 아니면 향후에 이제 어떤 형태로 뭐 AI나 아니면 다른 이제 파운드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짤 것이냐라는 기대감도 같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전략회의 내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AI 기업에 대한 HBM3E D램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수주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주가에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AMD의 HBM3E D램 12단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고요. 이와 더불어 브로드컴의 지금 HBM3E 8단 D램에 대한 콜 테스트를 통과해서 조만간에 이제 납품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HBM D램 부분이다라고 보면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풀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같이 달라질 가능성도 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최근 들어 이제 D램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뭐 일부 중국 업체들이 뭐 사재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반도체 수급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이제 레거시 제품들의 가격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량을 어느 정도 늘리면서 수익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부분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관련된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이제 닌텐도의 이제 핵심 칩을 수주를 하면서 그 부분도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갤럭시 S2 폴더폰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엑시노스 칩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내부적으로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와야 하는 상황을 직시해 봤을 때 의견 자체를 또 긍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고 6만 원 전에는 매수 기회이었던 시장이잖아요. 자, 그 과정 하에서 송 차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얘기 어제도 사실 나누긴 했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또 움직여주고 6만 원을 향해서 안착하려는 시도라고 우리가 판단을 지금 자리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이닉스를 부정적으로 보진 또 네. 않거든요. 예, 이건 마치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예,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둘 다 좀 양호하다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이 월요일 날 하이닉스는 승승장구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좀 주춤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제 오늘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좀 실리면서 다시 이제 직전 고점을 좀 트라이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이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미 삼성전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이미 문제를 알고 이 개선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쟁사죠. TSMC가 워낙 지금 HBM 이슈로 좀 타이트하거든요. 예, 생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틈새 시장을 좀 삼성전자가 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실내로 이제 닌텐도의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이렇게 좀 수주를 주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는 그렇게 HBM처럼 고사양이 요구시는 안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승산이 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실적도 좀 좋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하반기 그 수요를 좀 상반기로 당긴다고 하지만 네, 하반기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건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지수가 3,000 이상 가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이 수요와 공급이 좀 적절히 있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증권 그리고 지주사 이 중국 관련주로만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수로 땡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도체의 그 봄은 다시 온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 미래라고 한다면 사실 그러면 가격에 대한 부담은 삼성전자가 없는 터이니 지금 또한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어제 59,800원까지 터치가 나왔죠. 지금 현재 59,500원, 600원까지 나온 구간입니다.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의 힘 응원하면서 지켜봅니다. 자, 이어서 이쪽 가보죠. 최근 핫한 종목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확인할 텐데요. 원래는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어떻게 보면 그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갤럭시아인데 코팍스에만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코인원에서도 상장한다라는 모멘텀. 어제 좀 반응이 크게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오늘 같은 장에서 흐름을 보시면 사실 전반적으로 오늘 그 결제 쪽이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장중에 한번 슈팅이 11시경 나왔습니다. 15,88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 지금 온갖 재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도 계속해서 위로 꼬리를 올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갤럭시아 상장도 있긴 하겠지만 중심에 모여 있었던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등등등 그 재료 가치가 계속된다면 이 추세 올라와 있는 것은 쭉 열려 있다고 봐도 괜찮은지요?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네. 종목들이 좀 강한 보였다가 지금 뭐 조금 그 상승폭을 좀 많이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확대 기대감이 이제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적극 도입을 하겠다라고 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최근 들어 이제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기대감 때문에 이런 뭐 갤럭시아 트리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은 뭐 국내 같은 경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드가 이런 이제 C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미국 국채를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CBDC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이제 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의 상충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발권력에 대한 공신력은 뭐 국내 최고입니다. 이게 아무리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한국은행의 이런 이제 화폐가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좀 더 시장에서는 유통될 가능성이 더 많고요. 만약 한국은행이 뭐 발행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민간에서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는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이제 유효성을 상당 부분 그러니까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한국은행이 원하는 대로 통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뭐 관련된 기업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들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안 쪽은 걸쳐두는 건 괜찮은데 언제든지 빠져나와야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트렌드는 반영을 시키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걸 쭉 가져갈까에 있어서는 고개가 갸우뚱거린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우리 송 차장님 의견 또한 듣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강하죠? 최근 이제 뉴스도 계속 들려요. 하루에 몇 개씩 들려오는 쪽이 또 이 스테이블 코인 쪽입니다. 워낙 미국 쪽에서도 서클의 바람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지금 또 들려온 속보에 따르면 한은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기름에 불 붓기가 아니죠. 불에 기름을 붓는 건가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추세는 쭉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도 계속 더 노려보고 싶은 자리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떤 관단이세요?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장래성이나 이 희망은 있다고 보는데요. 네, 너무 주가가 무서운 자리에 좀 안착을 해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그 향방을 좀 관망한 다음에 더 봐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이 주식을 볼 때 과연 여기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회사를 봐야 된다. 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해가 올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가 이 바로 흑자 전환이 된 회사입니다.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4대 코인 우리나라 거래소가 거래량이 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코인 베이스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실행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실행 중에 있긴 하거든요. 예, 미국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나 프랑스 그리고 독일 심지어 이제 아르헨티나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신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어떻게 보면 써야 될 그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너무 이제 코인 쪽 관련해서는 규제에만 좀 포커스를 두지 말고 이 활성화와 이 경제 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잘 짜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갤럭시아 그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실제로 이 대주주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 바로 효성에 이 조윤준 회장이 5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 계열사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든든한 좀 뒷배가 있다. 향후 이 코인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다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효성 ITX나 그리고 갤럭시아 SM 이 그룹과 좀 서로 좀 콜라보를 하면서 좀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주가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천천히 좀 접근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라고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이렇게 과열로 올라가지 않을 때? 그럴 때요? 사실 효성 ITX가 어제 오늘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2021년 시장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ITX가 굉장히 강하게 갔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갈 때 SM까지는 따라갔었거든요. 갤럭시아 SM. 근데 효성 ITX까지 지금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한번 그룹핑 지어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두 분 의견은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자, 사실상 현대차의
관여된 중심 모멘텀으로 간다라기보다는요. 이 상법 개정안 통과하게 될 경우 지배구조라든지 거버넌스 쪽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더 큰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오전에 있었거든요. 지금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현대 모비스 같이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가운데 모비스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30만 원 넘어서서 오늘 30만 2천 원까지 터치가 나왔고 지금 현재는 29만 8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 모비스에 주목하는 관점은 어떨까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주가 갖고 증권이 갖고와 비슷한 결로 보세요? 그렇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는 현대모비스가 움직이면 정명회 회장의 건강이 맞아. 조금 그쵸. 뭐 과거에 이상한 거 그랬죠.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현대그룹 내에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이 지금 지배구조를 이제 개편하는 그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이제 현대모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순환 출자 구조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정의선 회장으로의 이제 경영권이 이제 완전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서 이런 현대차 그룹의 이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내의 관심 사항이 커지면서 현대 모비스가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덧붙여서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둔화가 되면서 주가가 좀 억눌렸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관세 영향으로 미국 내 대미 이제 자동차 수출이 둔화된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수출이 계속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한미 무역 회담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어떻게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대미 자동차 판매가 좀 둔화된다라고 해도 부품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실적 개선세 여기에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모비스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러니까 주가가 제자리 찾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이제 주가가 상승이 되면서 아마 이제 주주 환원책도 지금보다는 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좀 있네요. 현대모비스 쪽에 그러면 우리가 담아보는 전략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한번 평가받아 봅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지금 정고라인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고권까지 올라오니까 고민하게 하는 종목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찌 보면 시장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송 차장님이라면 이런 거버넌스 묻어있는 이 모비스 쪽에 기회장 속에서도 기회 오브 기회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현대 모비스에 대한 답은 이미 5월에 외국인 매수를 보면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보니까 5월 이후에 꾸준한 외국인 매수가 있으면서 미리 좀 선점을 하고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종을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불안한 게 이 실적보다 이 미국에서 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긴다는 그 불안 심리 때문에 많이 지금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못 하고 있는데. 외국인만은 꾸준하게 그만큼 매수를 함으로써 이 향후 여기에 대해서 좀 이 불투명함이 좀 풀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꾸준한 매출 증가로 미국이나 중국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인도나 동남아 그리고 유럽에서 좀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은 괜찮을 것 같다. 뭐 3천 이상 지수가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에서 일부분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테슬라에서 이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터막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현대차 기아의 역할은 있을 거고 당연히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 뒤를 바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이 두뇌 역할을 하는 게 이 지금 현대모비스와 그리고 현대오토에버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도 좀 향후 계속 좀 주가를 좀 오늘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좀 시작이지 않을까. 예, 더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해도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파력을 보시는 거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끌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6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현대모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것 또한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두 분 의견이 어찌 보면 공통되네요. 현대모비스도 계속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휴젤이고요. 사실 워낙 휴젤이 꺾이지 않는 그 견고한 추세를 자랑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쪽 동네가 뭐 그런 종목이 많았죠. 파마리서치 또한 마찬가지이긴 했는데, 자, 임상계획 자진 취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좀 신고가,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것이 주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은 더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임 대표님. 네, 일단 액상 톡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임상 3상을 이제 조기 종료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뭐 임상 3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조기 종료를 하면서 이런 비용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오늘 뭐 강하게 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휴젤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이제 톡신 수출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 확대 기대감까지 이제 같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 이제 지금 휴젤의 그 톡신을 유통하고 있는 이제 베네브가 론칭 이후에 이제 여러 채널, 그러니까 올해 이제 3월달에 론칭을 하면서 관련된 채널 마케팅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2분기서부터 미국 내에 판매가 이제 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매출 기대감까지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뭐 2월달 이후서부터 이런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충분히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될 것이냐라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수출 데이터를 확인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가는 뭐 이런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내에서 지금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톡신 경쟁이 상당히 좀 심한 그런 이제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지금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선반영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찍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 이런 부분의 실적이 찍힌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뭐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매출이 찍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상승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동안 기대감이 반영된 게 실적으로 나올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가를 계속 올리는 건 실적일 테니까. 네. 자진 취하의 이슈를 보니까 원래는 이제 분말로 만드는데 액상으로 변화시키려고 임상도 막 했었는데 워낙 지금 시장이 분말로도 충분히 뭐 가능하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자진 취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용 절감 효과에 있어서 주가는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그러면 7, 8, 9 중에도 있을 텐데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는 추세라고 우리는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미용기기단 특히 톡신 쪽 꺾이지 않고 지금까지 질주 잘했거든요, 송 차장님. 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죠? 네, 향후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투자가 가능한 업종이지 않을까. 만에 하나 60일선이 터치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좀 손이 나가도 되지 않은 그런 업종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보톡스나 필러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과점 시장입니다. 네. 그렇게 진입하는 이제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선방이 이렇게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휴젤 같은 경우는 이 수출 비중이 66% 정도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 국내 비중이기 때문에 이 국내외가 좀 조합이 좀 적절히 좀 메꿔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휴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미 2001년도부터 그렇게 시장 공략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판매 허가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점유율 10%를 목표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 이 기대감에 아울러서 계속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 회사로 볼 수가 있고 이 참고로 이제 점유율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아직은 1위가 이 에브비라는 이제 해외 업체인데 거의 점유율이 70%인데 지금 우리나라 업체가 좀 많이 이제 진입을 하면서 60%까지 좀 낮춰왔습니다. 하향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보톡스나 이 필러 차이는 이 제품 차이는 크게 이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그 피부과 가서 상담을 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다. 예, 괜찮다. 국산도. 예, 그리고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점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가성비를 찾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국내산을 좀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괜찮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은 좀 바라봐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적절하게 지지가 가격대가 오면 휴질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 잇따로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크래프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가시성이 있을 법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게임주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세가 또 예쁜 종목이 크래프톤이었잖아요. 대장을 봐야 한다면 여전합니까, 임순재 대표님? 일단 뭐 크래프톤 관련돼서는 뭐 주가가 뭐 어느 정도 좀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좀 횡보하고 네.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크래프톤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게임주도로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렇죠. AI와 관련된 게 같이 좀 맞물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AI가 이제 게임 뭐 활성화되면 게임에도 이제 같이 적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게임 업체들의 하반기 이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크래프톤도 이런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게임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이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높은 집중도 때문에 만약 배그에서 매출이 조금 삐끗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같이 좀 뭐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배그에 대한 그런 높은 비중을 그러면 신작들이 어떻게 커버할 수 있냐라고 보면 아직까지 신작에 대해서 뚜렷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움직임 폭이 좀 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게임주 관련해서도요. 하지만 크래프톤도 좀 증명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송 사장님, 지금 크래프톤은 보시기에 지금 지난했던 그 라인대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강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시장이 강할 때 못 튀어오른다라는 것은 강하지 않다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좀 헷갈림을 주네요. 저는 게임주 안에서 유일하게 증명하고 있는 회사가 이 크래프톤이라고 실적으로 좀 증명하고 있는 회사가 이 크래프톤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미 수급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더 빨리 4월 말부터 외국인들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휴젤이랑 마찬가지로 60일선 터치했을 때는 한번 진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인공지능 발달로 이 게임 산업 자체가 인건비가 하향되고 이 다음 게임 출시까지는 좀 단축이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그리고 언어 장벽 또한 이미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에서 이제 흥행을 이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찍히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른 나라에서 진출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스타크래프트나 리니지도 한 10년 이상 쭉 장기 레이스를 달렸기 때문에 이 배틀그라운드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젤과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네요. 추세가 이어지는 쪽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61선 지지라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실적 증명이라고 하는 크래프톤 앞에 놓인 과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지켜볼 맛이 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